자, 우리가 살을 빼는 방법보다 애초에 살이 안 찌는 사람이 되는 게 맞겠죠? 자, 결국 우리가 살을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뺀 거는 정말 웬만한 분들은 대부분 다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 안 찐 사람이 살 안 찌는 방법, 그 다음에 살 찐 사람이 살 빼고 유지하는 방법, 두 개 사실 같은 말입니다. 즉, 살 안 찌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무슨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탄수화물을 몇 프로 줄이세요 이런 뭐 니나 알아들을 그런 얘기 다 거두절미하고 딱 진짜 마인드 세팅은 딱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단은 어떤 음식 어떻게 딱딱 먹어야 되는지, 운동은 어떤 운동을 어떻게 딱딱 해야 되는지 딱 정답만 오늘 시원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 안내까지 닥디입니다. 자, 바로 본론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마인드 세팅입니다. 자, 제일 먼저 내가 왜 지금 살을 빼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정답이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런 몸이 되려고 우리가 살 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원칙을 그냥 의심하지 마세요. 결국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다 보면 남들에게도 딱 보기 좋은 몸이 됩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헌법 제1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 누구는 뭐 이만큼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왜 나는 샐러드만 먹어도 살찌냐, 이런 생각 자체를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런 식이면은 뭐 설탕만 드시는 할머니도 있고 뭐 라면만 드시는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그런 분 보시고 뭐 설탕만 드실 거예요, 아니면 뭐 라면만 드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내 안에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이게 목표인 겁니다. 비교하는 거는 정말 하등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헬스 트레이너 쌤한테 쌤, 제가 몇 달 정도 운동하면 권상우 몸매처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PT쌤이 그거는 제가 몇 년간 달리기 연습하면 우사인 볼트만큼 빨라지겠습니까? 이거를 묻는 거랑 똑같은 질문이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긁지 않는 복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권을 긁어야지 남 복권 당첨된 거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체중이라는 거는 우리가 긁어볼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뭐 사랑, 뭐 공부, 일,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몸은 내가 노력하면 뺄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마인드 바꾸고 식단 바꾸고 운동 바꾸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가진 복권 지금부터 열심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중 감량 한 번에 확 줄여가지고 빼는 방법이 있고, 내가 먹던 거에서 그냥 천천히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콜드 터키법이라고 하고, 이거를 테이퍼링 오프라고 합니다. 이것도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중 감량은 무조건 천천히, 무조건 지속 가능하기입니다. 우리 우수님이 말씀하셨죠. 일단 폭식 멈춰. 자, 지금 먹는 거에서 그대로 먹는 게 체중 감량의 시작입니다. 식단 시작이 자기 먹던 겁니다, 그냥. 그래서 차츰 줄여서 어느 정도 살이 빠진다 그러면 그 빠지고 있는 또는 적정 체중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 칼로리를 유지하는데 그때 배고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약간 그냥 배고프게 사셔야 돼요. 약간 억울하게 평생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 콜드 터키 한 번에 그냥 확 줄여가지고 그거를 평생 유지하는 방법은 내가 그 식단이나 어떤 큰 병을 앓고 나서 뭐 충격을 받았다든지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이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걸 하는 게 더 성공률이 높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이 콜드 터키는 대부분 돌아가는 요요를 겪기 때문에 오늘 영상 내내 설명드리자면 지금 살을 빼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빼서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음식 종류도 여러분 계속 설명드리지만 처음부터 막 닭가슴살에 방울토마토만 드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시험기간처럼 딱 끝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00% 요요 옵니다. 절대 여러분 맛없는 거 드시지 마시고 대신에 무슨 단순 당류 이런 걸 먹으라는 게 아니라 건강한 것도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파프리카하고 무가당 요거트만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자극적인 걸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을 점점 추가하다 보면 이거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치팅데이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당 중독의 우리나라 인구 비율이 거의 14에서 18%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절대 치팅데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 한 번에 닭가슴살하고 방울토마토로 음식 바꾸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안 대야 되는 겁니다. 시작을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약간 억울하게, 약간 배고프게 그렇게 유지하셔야 되고, 그래서 구체적인 식욕 세팅하는 방법, 자, 우리가 정말 극도로 배고픈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식사를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배가 부르고 만족감이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딱 알맞게 배부른 정도가 이 정도 7점, 8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만족스럽겠죠. 만약에 여기서 더 먹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배가 터질 것 같고 막 고통스럽고 막 구토가 올라오겠죠. 자,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이 0점,
누구나 고통스러운 이 공복감을 현명하게 넘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상황은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 식욕이 있고 문제적 식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대체 행동, 뭐 운동이나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해볼 수 있고, 이때는 이제 아예 식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에 쭉 설명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너무 만족스럽게 배부른 거, 포만감이 딱 좋은 거, 이거를 여러분, 자, 이게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6점 정도로 만족하셔야 돼요. 자, 이거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죠. 바로 약간 억울하게, 약간 배고프게 평생 지내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분상 만족하지 않은 거지 내 대사에는 오히려 건강한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먹지 말자, 이 정도로 먹자,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세팅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때 바로 누구나 불쾌한 기분이 들 건데 이 기억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분명히 겪을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영상을 찍으면서 자기 일기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균아, 지금 기억해라. 지금 이런 감정이 다시는 들지 않게 훗날 먹을 일이 있을 때 지금 영상을 되돌려 보면서 먹지 않길 바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나중에 이럴 때, 뭐 이럴 때, 그때를 떠올려야 됩니다. 자,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처럼 마른 사람들에게 넌 좀 많이 먹어서 위를 늘려야 된다. 대신은 반대로 과체중인 분들은 넌 먹는 걸 한동안 줄여가지고 위를 쪼그려뜨려 놔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자, 위의 크기는 대부분 일정합니다. 위 크기를 줄인 방법은 실질적으로 위 절제술 밖에 없고요. 이게 음식을 먹으면 위가 늘어나는 그 탄력도나 팽창률이 좀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도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는 게, 디저트를 먹을 생각하면 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디저트 배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과체중인 분들이 뭐 내가 적게 먹으면 이제 위 팽창률이 줄 거다, 그런 개념으로 계속 음식을 줄이는 건 아닙니다. 위 팽창률을 떠나서 적게 먹는 습관을 들이면 식욕이 내 일생에 걸쳐서 약간 조절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위가 줄어들려고 계속 적게 먹는 노력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딱 위가 줄어드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약간 식욕이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평생 억울한 느낌, 한 숟가락 정도는 남겨야 되는 느낌을 평생 유지해야 되는 건 맞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가장 궁금하신 식단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인간은 세 가지 부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처럼 굉장히 식욕이 적은 사람, 또는 뭐 식욕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살찌는 거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굉장히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식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적 식욕을 가지신 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한 14, 18%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 이 중에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이분들이 되겠죠. 그런데 요 두 그룹이 약간 해결 방안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식욕을 가지신 분들, 어떻게 살 안 찌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자, 기본 식단 세팅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세 끼를 다 먹냐, 아니면 한 끼를 빼는 간헐적 단식을 할 거냐 했을 때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겠지만 그냥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삼시세끼를 권장하는 게 맞습니다. 자, 간헐적 단식이 비만의 대사증후군을 해소하는 그 과정의 도구로 잠깐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령이 되면은 근감소를 우려해서 삼시세끼를 다시 전환해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평생 권고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적절하지 않고, 결국 삼시세끼를 해야 된다면 그냥 지금부터 삼시세끼를 먹는 걸 권유드리고, 특히나 뭐 아침 같은 경우에는 걸렀을 때 그 해가 너무 광범위하게 논문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7시 이후로 야식만 끊어보겠다든지, 아니면 정말 간헐적 단식이 잘 맞는 분이다 하면은 4시에 밥 반 그릇을 마지막으로 먹는 것, 요 방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녁 간헐적 단식의 이점이 훨씬 더 많이 보고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 잘 맞는 분에 한해서 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은 삼시세끼를 기본 세팅이라고 가정하고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미 뭐 10년 넘게 지금 아침 안 먹고 있는데 근데도 삼시세끼 꼭 먹어야 되냐? 자, 근데도 삼시세끼 한번 드셔보세요. 자, 드셔보시고, 이거는 체질에 따라 소위 말해서 내 몸에 대해서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아침을 일주일간 삼시세끼 먹어보니까 살이 더 찌더라, 그런 분들은 그냥 원래 편하던 그 방식대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분명히 간헐적 단식을 10년 넘게 해오던 분이 삼시세끼로 전환했을 때 살이 더 빠진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조차 한번 삼시세끼 일주일만 드셔보시는 걸 오늘 이 시간에 추천드립니다.
자, 대신에 삼시세끼 다 드시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첫 번째 술, 두 번째 야식, 세 번째 디저트, 네 번째 간식입니다. 자, 이 순서입니다. 자, 이 술은 자체적으로 뭐 간을 파괴하고 대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자체가 식욕을 굉장히 소위 말해서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불러도 안주를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기억이 다들 있으실 건데 이제 알코올 자체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 안 찌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듭나고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그냥 내 인생에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야식 말할 것도 없죠. 자, 늦은 시간에 먹으면 먹을수록 수면에 방해를 주게 되고 수면이 방해받으면 이제 코티졸이 나와서 이때 먹은 건 족족 그냥 내장 지방으로 다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간헐적 단식도 뭐 4시 이후에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야식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디저트 뒤에 설명드리고 간식을 먹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는 하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먹으라고 주는데 어떡하냐. 자, 그럴 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10점에 불쾌했던 식욕 영상 일기를 되돌려 보면서 위기감을 가지고 그 기간을 잘 넘기셔야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매번 하겠습니까? 자, 간식을 먹을 상황이다.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거는 달걀과 채소 스틱입니다. 자, 면 종류도 곤약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런 걸로 드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제가 거꾸로 식사법 할 때 삶은 달걀과 채소를 엄청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좋고요. 자, 두 번째는 견과류, 아보카도. 면 종류 중에 두부면도 굉장히 좋은 간식입니다. 자, 이걸 제가 간식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면은 여러분 주식으로 먹는 게 도리어 좋지 않다고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부면 같은 거 칼로리를 딱 알맞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 간식으로 드셔도 되고요. 자, 이거 두 개만 해도 제 생각에 평생 돌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당 중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요거트 과일 드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좋지 않은 게 옥수수,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 그 다음에 두부 스낵입니다. 자, 이거 제가 좋다고 1티어로 올려놓으려고 조사해보니까 이게 영양 성분이 후덜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좋은 간식으로 많은 분들이 추천하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추천하지 않는 1, 2, 3을 못 먹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선택지로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간식에 과일 먹어도 된다 이거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과일도 제일 좋은 거는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레몬수 정도는 정말 소위 말해서 꽤 안전하게, 정말 이거는 상당히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다음이 이제 사과하고 배입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은 그냥 이거 하루에 한 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과일이든 약간 덜 익은 것, 좀 단맛이 덜 올라오고 신 거 드시고, 주스는 간식 드셔야 되는 그 과일로 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당이랑 똑같은 겁니다. 집에서 갈아서 드시는 것도 별로 추천하지 않고 반드시 생걸로 드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디저트, 많은 분들이 개운한 거 좀 입을 상쾌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과일이나 뭐 탄산음료,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많이 드실 텐데, 자, 입을 개운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양치 많은 게 없습니다. 자, 정말 실제로 양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 디저트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양치를 빨리 하고 나면 내가 여태까지 왜 굳이 디저트를 꼭 먹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맵고 기름지고 텁텁한 거 먹었을 때 개운한 느낌을 느끼고 싶다면 물 한 잔 드시고 빨리 양치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그나마 안전한 게 탄산수입니다. 자, 꼭 진짜 죽어도 먹어야 된다 하면은 탄산수 드시도록 하고요. 자, 지금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후식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디저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후식으로 여겨야 되는 거는 바로 밥, 탄수화물입니다. 자, 우리 삼겹살 집에서 고기 다 먹고 마지막에 후식으로 탄수화물 먹잖아요. 그게 후식입니다. 그게. 자, 그렇게 마인드 세팅을 아예 오늘부터 살 안 찌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전부 다 그냥 세팅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거죠. 자, 이게 똑같은 음식을 그냥 순서 내지는 시간만 바꾸면 혈당이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살도 덜 찌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삼겹살집처럼 그 한 테이블 안에서 채소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 뒤에 먹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더 좋은 방법은 채소 단백질로 된 도시락을 먼저 먹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적입니다. 너무 장점이 많습니다. 뒤에 어떤 약속이 있더라도 내가 먹고 그 약속에 참여하면 어떤 걸 먹어도 기본적으로 많이 못 먹습니다. 이게 15분 쉬는 동안에 배가 불러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전혀 방해 안 되고 저녁 약속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애초에 내가 많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천천히 먹는 방법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전체가 지금 한 번의 식사로 묶이는 거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도 된다는 거죠. 이 식전 도시락 먹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 식사는 천천히 먹어야 살이 빠진다, 뭐 급하게 먹으면 살찐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게 뭐 이런 복잡한 원리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첫 입을 뜨고 15분이 지나야 포만감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15분이라는 무조건 물리적인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분 넘기는 방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숟가락 대신에 젓가락으로 드시고, 또 젓가락을 들고 있지 말고 한 입 뜨고 내려놓고 한 입 뜨고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식사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뭐 누구는 TV나 휴대폰을 보는 게 더 빨리 먹는다, 누구는 더 느리게 먹는다, 이런 게 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한번 실험해 보시고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방법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결국 식사를 분할하는 거죠. 분할. 그 방법이 결국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먹는 겁니다. 이 채소 단백질을. 그러니까 이거 먹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저녁에 회식 있다 이러면 15분 전에 이거 드시고 15분 있다 회식 가서 먹으면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전 도시락 포함해서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전반적인 채소 먹는 방법, 어떤 채소가 좋은가 설명드리면, 여러분, 채소는 무조건 깻잎, 케일, 시금치, 이게 3대장입니다. 자, 식전 도시락이 됐든 뭐 기본적인 건강이든 뭐 살을 빼는 거든 뭐든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이 영양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살 빼는데 확실합니다, 이런 설명하면은 솔직히 안 사 먹을 사람 없겠죠. 자, 그런데 의사가 건강에 좋고 당뇨에 좋고 살 빼는 데 좋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깻잎, 케일, 시금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깻잎, 케일, 시금치 먹는 게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족족 그냥 입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만 효과가 있냐?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모든 채소가 다 건강에 좋죠. 제가 거꾸로 식사법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즐겨 먹었던 거는 파프리카고요. 요즘에 좀 빠져있는 거는 알배추입니다. 알배추. 이 채소들도 맛이 전부 다양하고 굉장히 다채롭고 맛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채소 하나하나의 다른 맛을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거의 맛을 다채롭게 느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 안 찌는 사람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채소를 골고루 돌려보시고 이 세 개는 그냥 눈에 보이는 족족 입에 넣으시고요. 자, 식이섬유 보충제도 드셔도 됩니다. 자, 제가 영양제 안 권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식이섬유는 모자란 분들은 보충제까지 사 드시는 것도 추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오늘 살 안 찌는 사람 되는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 종류 두 가지가 바로 채소, 즉 식이섬유, 두 번째가 단백질입니다. 이 두 가지 많이 먹어서 실패할 가능성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딩년이가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다. 나 양배추 한 통 다 먹어도 그 다음에 밥 한 그릇 다 먹는다. 자, 이런 분들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2통은 안 드셔보셨을까요? 자, 이 채소로 체중 감량하는 거 연예인 홍지민님께서 30kg 감량하시고 지금까지 전혀 여유 없이 평생 이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채소찜입니다. 이거 정말 무슨 진짜 만성신부전이나 그런 채소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분들 제외하면 대부분 부작용도 없고 하기도 쉽고 실패 확률도 극히 낮은 거의 입증된 확실한 방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식단 중에 핵심 1번이 채소다. 자, 그럼 살 빼는데 채소가 제일 중요하냐? 자, 그렇지 않다는 또 논문이 있어요. 2011년에 오타고 내에서 연구를 보면, 자, 과체중 여성 83명을 고단백 식사와 고식이섬유 식사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체중 감량을 비교를 해봤는데, 자, 고단백 쪽이 체중이 더 많이 빠졌어요. 물론 이게 고식이섬유 쪽이 탄수화물 좀 많아서 이게 순수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비교한 게 맞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지만, 요지는 뭐냐면 이 논문의 핵심은 단백질이 살 빼는데 채소 못지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식후 포만감 유지하고 또 근육량도 유지하는 부가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을 유지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채소가 1황이라면 단백질은 2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냐? 두부, 달걀, 흰자, 생선. 자, 이거 세 개도 웬만하면 아까 말한 역시 만성신부전 환자분들이나 뭐 통풍 환자분들 제외하면 정말 이것도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 중에 생선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의 오염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대형 어류 종류는 이제 일주일에 양을 제한해 줘야 되는 조금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두부랑 달걀 흰자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그냥 눈에 보이면 무조건 일단 입에 넣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단백질도 내가 먹는 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는 뭐 살을 빼는 뿐만 아니라 근감소 환자도 단백질 보충제는 제가 강추드린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식이섬유도 보충제가 있고 단백질도 보충제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 다 그냥 보충제 먹고 15분 쉬고 식사하면 안 되나? 자, 그런 또 신박한 말씀도 하시던데 당연히 이제 채소와 단백질 음식으로 먹는 걸 1번으로 치고요. 진짜 부득이하다 뭐 정 안 되면 그것도 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은 뭘 먹어야 되냐? 물론 식전 도시락을 완벽하게 드셨다면 보통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마음대로 해도 되는 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탄수화물도 클린하게 가져가는 게 당연히 맞고, 그걸 떠나서 식전 도시락을 우리가 평생 챙겨 먹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주식에 해당하는 우리 탄수화물 올바르게 먹는 방법, 살 안 찌는 사람이 되는 탄수화물 섭취 방법 보시면 기본적으로 주식은 밥빵 면 중에 고르라면 일단 밥이 맞습니다. 자, 면은 뭐 이게 너무 보통은 정제 탄수화물이 포화지방이 많고 너무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권하기 어렵고, 빵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통밀빵 좀 건강하게 만들면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뭐 주식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중에 파는 빵들이 대부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제가 아니라면 이것도 조금 추천드리기 어렵고, 결국 밥이 우리가 이미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도 없고요. 내용물만 좀 건강하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현미 베이스에 보리, 귀리, 콩 이 세 가지가 가장 섭기에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콩을 1번으로 칩니다. 하지만 자, 밥은 결국 뭐 귀리냐, 보리냐, 조냐, 수수냐 이런 게 아니라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이. 그 다음이 거꾸로 식사법을 실행하는 것, 그 다음이 종류라고 제가 정말 여러 번 누누이 설명드렸고, 양은 여자분들은 보통 반에서 3분의 2, 140g 정도 되고요. 남자분들은 3분의 2에서 한 그릇이면 보통은 맞습니다. 그 한 그릇도 자, 요 식당 공깃밥 하나, 요게 딱 200g이거든요. 자, 모든 학회 지침은 이 200g을 한 그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 먹으면 배가 안 차는데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식전 도시락을 충분히 먹으면 이거 먹어도 배부릅니다. 이거 후식으로 간단하게 먹는 겁니다, 여러분. 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자, 식전 도시락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 듣고 싶은 분들은 제 지난 거꾸로 식사 영상 참고하시면 되지만, 그냥 오늘 이 시간에 딱 집어달라 하시면 채소하고요, 계란 삶은 거, 물론 이제 노른자는 하루에 1개 이하로 제한하시고, 흰자 남자 3개, 여자 흰자 2개 그냥 공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먹고 밥 한 그릇 넘게 먹는다 그러면 양배추 한 통 더 하시고 계란 1개 더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리 식탐이 많고 아무리 공복감이 심한 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정값으로 두고 이걸 늘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종류에 콩을 더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검은 콩이 가장 좋긴 하지만 너무 맛이 빡셉니다. 솔직히 저도 콩 싫어하는데, 그런 분들은 제일 그 콩 특유의 쌉싸름하고 텁텁한 맛이 덜한 게 바로 완두콩입니다. 그래서 완두콩 처음에 한 5알만 올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먹어보고 그게 적응되면 또 병아리콩 바꿔보시고요, 렌틸콩 한번 넣어보시고, 이 세 가지는 정말 거부감이 덜합니다. 그래서 이 콩 맛을 알아버렸다 그런 분들이 이제 천천히 강낭콩, 검은콩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탄수화물에서 단순당이 또 빠질 수가 없는데, 자, 우리가 뭐 과일 요거트 정도는 모르겠지만 콜라, 뭐 믹스커피, 그냥 설탕이 채로 들어간 이런 것들은 오늘 이 시간에 살 안 찌는 방법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피해야 될 음식입니다. 자, 이런 단순당이 결국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게 되고 이게 반발 저혈당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혈당 떨어지니까 그 왠지 모를 배가 허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또 단순당을 먹을 수밖에 없고요. 이 사이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정말 딴 거 몰라도 콜라 정도는, 정말 뭐 과일 주스 이런 거는 그냥 오늘 이 시간에는 아예 내 인생에서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탄수화물 단백질 했으니까 지방 봐야겠죠. 자, 지방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지방을 굉장히 많이 드시게 되면 살이 오히려 굉장히 쉽게 빨리 빠집니다. 자, 그거를 케토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빨리 체중을 빼는 식단 공식적으로 2등에 올라 있습니다. 2등에. 자, 엄청나게 살은 빨리 빠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체중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또는 안전하냐, 이거는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콜레스테롤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저탄고지가 굉장히 잘 맞는 건강하게 되는 그런 체질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시간에 전 인구를 대상으로 살 안 찌는 방법을 추천드린다면 이 지방을 극단적으로 많이 드시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은 반드시 드셔야 되고, 심지어 매일 꾸준히 건강한 지방을 소량씩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조금씩 계속 먹어야 되는 게 바로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들기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 나물만 보면 올리브오일, 들기름 뿌리시면 됩니다. 그냥 뭐 비빔밥에 뿌려 드시고, 우리 일부러 내가 올리브오일을 한 숟가락씩 퍼먹는다든지 그렇게만 하지 않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음식에 조금씩 계속 넣어 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견과류, 아보카도도 하루에 딱 양을 정해놓고 조금씩 그냥 매일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아니지만, 자, 식초, 특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에사비 이런 거 음식에 조금씩 넣어 드세요. 자, 굳이 에사비가 아니어도 그냥 식초, 아세트산 자체가 우리 혈당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포만감을 늘리고 유입 배출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식초를 그냥 어디든 조금씩 맛 딱 좋을 정도로만 계속 뿌려보세요. 그냥 이거 자체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단맛 줄여야죠, 짠맛 줄여야죠. 그러면 결국 추구할 게 신맛, 감칠맛, 허브맛,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쓴맛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살 안 찌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맛 1번이 바로 신맛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에사비를 물에 타서 매일 한 잔씩 드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식초를 뭐 샐러드가 됐든 뭐 냉면이 됐든 뭐 국이 됐든 조금씩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맛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또 단맛, 짠맛을 줄이는 방법도 되니까, 그리고 식초 자체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식초에도 한번 입덕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적 식욕을 가지신 분들이 기본적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채소 먹는 방법에 대한 식단 세팅 다 설명드렸고, 자, 세 번째는 그게 아니라 우리 갱년기에 쾌락적 식욕이라든지 또는 뭔가 우울, 불안이 있을 때 당을 추구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당 중독이 되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이 마인드나 식단 세팅하는 방법. 자, 여러분, 이런 음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걸 보고 지금 입맛을 다시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자, 저 같은 무식욕자도 이거 지금 너무 먹고 싶은데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를 낚는 자극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새가 알을 품는 모성 본능이 있을 건데, 이 본능을 자극하는 걸 더 극대화하는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알을 무지막지하게 크게 만들면 이게 훨씬 더 강하게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는 진짜 알을 놔두고 이 알을 품고 싶어 미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거를 정상을 초월했다 해서 초정상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정상 자극이라는 거죠. 사람을 낚는 실험 도구지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울푸드가 이름이 좋지 되게 비정상적으로 내 본능을 자극하는 식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당 중독, 지방 중독이 되신 분들은 이걸 먹었을 때의 행복감이 중독이 없는 사람들이 먹었을 때 행복감보다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걸 먹었을 때 도파민이 적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고, 안 먹었을 때 도파민이 없는 그 순간이 점점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을 유발하는 초정상 자극 식품들은 담배 끊듯이 술 끊듯이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감정적 식사의 문제가 뭐냐,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내가 무언가 자존감이 낮아졌거나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먹게 되는 건데, 이걸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건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내가 왜 먹었을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또 감정적 식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끊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초정상 자극, 초가공식품 이런 거를 안 먹고 정상적인 걸 드시면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식이섬유나 미네랄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이나 좋은 영양소들이 이런 갈망을 상당히 낮춰줍니다. 그래서 쉽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체행동, 운동이나 영화나 뭐 굉장히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전화한다든지 뭐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음식이 생각날 때 연관행동으로 묶어 놓는 겁니다. 자, 이거 두 개만 하더라도 상당히 해결이 가능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세한 당 중독 탈출 방법은 또 제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운동과 나머지 기타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살 빼는데 보통 체중 감량에서 식이와 운동이 8대2로 많은 의사들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식이가 95%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한 5% 정도. 왜냐면 이거 제가 실제 겪었던 내용인데,
자, 제가 옛날에 러닝머신에 30분을 달려봤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러닝머신에 찍혀있는 칼로리가 150이었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딱 콜라를 한 캔 마시려고 보니까 뒤에 150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충격이 진짜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정도로 정말 에너지 효율이 너무나 좋은 기계라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오죽하면 체중 감량을 콩글리시로 다이어트라고 하겠어요. 다이어트는 우리말로 식단입니다, 식단.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살을 뺀다는 뜻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살을 뺄 때는 이 식단, 다이어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운동을 할 필요 없느냐?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자, 반드시 여러분 체중 감량하실 때는, 특히 살 안 찌는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하실 때는 정말 그런 분들은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 아까 처음에 제가 살을 왜 뺀다고 했죠? 자,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거는 헌법 1조 같은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살 빼는데 진짜 아무 효과가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자, 운동이 근육량과 대사량을 유지하기 때문에 살을 나중에 빼고 나서 요요가 안 올 수 있도록 기초 대사량을 높이면서 유지어터로 거듭날 수 있게,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자, 살 안 찌는 사람이 되게 유지해 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운동하면 여러분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체중 감량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해줄 수 있고요. 게다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더 나은 몸매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존감이 또 올라가서 계속 내가 유지어터로 살 수 있는 추진력이 되는 게 바로 운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 뺄 때는, 또는 살 안 찌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시간에 딱 6개만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달리기, 중등도 유산소 운동, 요즘에 뭐 슬로우 조깅이 또 유행인데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좀, 하지만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게 뭐 가장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찬현 교수님 또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특히 내장지방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뱃살 빼는데 가장 좋은 운동이 바로 중등도 유산소 운동이니까 일황이다,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딱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나도 있다. 자, 달리기 못지않은 빠지면 섭섭한 게 바로 히트,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자, 이게 여러 연구에서 달리기가 6kg 빼면 히트는 5.7kg 빠지는, 소위 말해서 이런 거를 비열등이라고 합니다. 못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결과를 보이고, 심지어 장점은 운동시간이 더 짧고, 게다가 심폐기능에 있어서는 달리기보다 더 좋은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자, 이게 굉장히 고강도를 하고 그 쉬는 동안에도 지방이 빠진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 2021년 페라라 대학 논문뿐만 아니고 여러 연구에서 히트는 유산소 운동에 비해서 살이 덜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빠진다, 심지어 이 히트가 또 뱃살 빼는데 그렇게 좋다는 논문이 많습니다. 이거는 달리기보다 오히려 더 우월하다, 이런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달리기가 1황, 히트가 2황이라고 운동에서 그냥 오늘 살 안 찌는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력운동은 이제 살이 빠지는 운동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근육을 늘리는 운동이지만 어느 정도 근육이 좀 있어야 그게 또 기초 대사량을 늘려서 유지어터가 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근력운동도 반드시 중간중간에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창한 운동보다 안 움직이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진짜 무슨 산책 내지는 뭐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그 정도만 한 시간에 한 번씩 하더라도 훨씬 더 살 안 찌는 사람이 되거나 여러 가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뭐 산책 정도가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급하게 혈당을 내려야 된다든지, 또는 뭐 이런 운동을 못한 날, 뭐 식전도 괜찮고, 자, 이 계단 오르기도 우리나라에서 계단이 없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헬스장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편의가 너무 뛰어나고 내가 접근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운동도 여러분들 헬스장 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강추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스포츠가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20, 30대까지는 운동이 싫다, 이런 분들은 스포츠로 내 운동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여놓으라는 거죠. 스포츠로 접근해놓고 뒤에는 좀 유산소, 근력, 유연성이나 신경근 운동, 이런 신체의 파라미터들을 좀 균형 있게 고령을 할수록 배분을 하시면 충분히 운동하는 사람으로 또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 한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하기 싫죠. 누구나 하기 싫습니다. 저도 운동 가기 싫을 때 많습니다, 솔직히. 자, 그런데 운동을 가기 싫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말해야 맞지, 운동할 시간이 없다, 제가 이거는 들을 때마다 소위 말해서 발작 버튼처럼 뚜껑이 열리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헬스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자, 여기서 그래 오늘 마침 시간이 나는데 운동이나 하러 갈까?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일부러 시간 억지로 내서 오신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할 시간이 없다? 운동할 시간을 설정을 해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쇼츠도 보시면 안 되고 이 영상도 보시면 안 되고 술도 드시면 안 되고 야식도 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거 할 시간이 있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다? 말이 안 되죠. 제가 레지던트 때 하루에 20시간 일하고 4시간씩 잘 때도 그 레지던트 집단 안에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루에 4시간 자는데도 그거를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겁니다. 자, 운동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운동을 못 간다? 그만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무슨 궁지로 몰아넣으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정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건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정확하게 진단을 먼저 해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시간이 없는지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운동 갈까 말까 생각이 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자, 운동 갈까 말까 생각이 들기 전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돈 벌러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밥 먹고 양치를 시간이 나서 합니까? 양치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양치하는 시간을 빼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운동하러 갈까 말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가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헬스장 가서 고민하시고, 다만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뭐 오늘 운동하면 몸이 아플 것 같다든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 좀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심지어 그런 분들조차도 헬스장에 가셔서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가세요. 먼저 그냥 이거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듯이 출근을 하듯이 식사를 하듯이 양치를 하듯이 밤에 자듯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마지막 수면입니다. 자, 지난 당뇨 시간에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식욕이 증가하고 교감신경 항진되면서 이때 분비되는 코티졸로 인해서 혈당도 오르고 지방도 더 늘게 됩니다. 그래서 7시간 이상 자는 게 오늘 살 안 찌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수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잔다는 말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거조차 쇼츠, 술, 야식 먹는 시간을 최대한 좀 줄이시고 여기에 조금 더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진짜 지금 이렇게 삽니다. 제가 일하고 운동하고 자고 이거밖에 안 합니다. 제가 항상 8시간은 어떻게든 자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시간은 줄 수밖에 없죠.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좀 재미없게 좀 억울하게 사는 게 그게 건강한 겁니다. 자, 이거 내 인생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 뭐 스트레스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새벽일 하시고 뭐 상교대라든지 어쩔 수 없이 수면을 보장 못 받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제가 정말 오늘 시간 죄송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좀 재미없게 이게 건강한 거다, 이게 맞는 거다, 오늘 이 시간에 좀 그렇게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체중을 꼭 재야 되느냐? 자, 체중은 재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집착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체중계라는 게 소위 말해서 화장실을 갔다 와도 그냥 확확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조금 더 정확한 인바디도, 체성분 검사도 그게 체중계보단 낫긴 하지만 물 한 잔만 먹으면 근육량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막 그렇게 우리가 집착해야 될 수치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식단을 충실히 시행하고 계시다면 그 식단과 운동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꼭 확인하고 싶다 하면은 눈바디로,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변하는 내 모습에 성취감을 느끼면서 가셔야 되고, 체중은 그냥 기록 용도로, 참고용으로 그냥 적어 놓으시면 된다는 게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의지가 너무 부족한데 저거 다 알고 있어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극지 않은 복권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의지가 없는데 지금 잘 살고 충분히 사회에서 좋은 위치에서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오늘 설명드린 이 방법을 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정말 당첨이 확정된 복권을 저는 긁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동기부여도 받으시고 지식도 얻어가지고 당첨된 복권은 여러분들이 가지도록 하시고, 오늘도 세 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